맥주잔까지 얼음처럼 차갑더라고요. 맥주 마시고 우동을 먹으니까 더위가 싹 가시고 식욕이 돌아오더라고요. 상인 문화인 오사카에서는 장어는 반드시 배를 가르고, 사무라이 문화인 도쿄에서는 배를 가르는 행위를 재수가 없다고 여겨서 반드시 등을 가릅니다. 왜냐하면 을 연상시켜서죠. 이쪽 동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듯 장어 배는 흰색이고 등이 어두운 색이에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교토의 장어에 대해서 탐방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사무라이풍 조리법은 한 번 찜통에 구워낸 다음에 한 번만 굽기 때문에 훨씬 식감이 부드럽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일본의 사무라이 정권에 의한 정치 체계를 확립한 장군입니다. 천황은 있었지만 정치의 실권은 사무라이가 쥐고 있었어요. 무반이죠. 한국의 경복궁과 달리 전쟁을 대비하는 사무라이 정권의 긴장된 분위기를 조금은 느껴지실까요? 천황이 교토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교토가 일본의 수도가 된 해는 798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0년 전이죠. 사무라이 정권이 교토를 정치의 중심지로 삼았던 시기는 1338년이랍니다. 약 700년 전이에요. 천황이 있었지만 무반, 그러니까 사무라이가 실권을 쥐던 정치 체계를 막부라고 하는데요. 이 니조성을 짓도록 지시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에도 막부라는 체계를 만들었던 장군, 그러니까 사무라이랍니다. 당시 교토에 거주하던 천황을 지키고 사무라이 정권이 교토에 방문했을 때는 천황을 여기로 초대해서 향연을 벌였다고 합니다. 금빛 호화스러움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훨씬 호화스럽답니다. 모네가 일본 정원을 직접 보고 좋아했던 것은 아니고요. 일본 그림을 통해서 일본 정원을 보고 사랑했답니다. 절, 신사, 성에 있는 연못은 모두 인위적으로 만든 연못인데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원래 있던 연못 같죠? 일본 미술 우키요에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사카 남바에 있는 가미가타 우키요에강에 방문했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벌러덩 누웠더니 어찌나 편하던지 다타미방에서 낮잠 자기는 정말 최고였어요. 19세기 유럽에서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본을 동경하고 선호한 일본 문화에 심취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자포니즘이라고 합니다. 미술사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본의 우키요에는 서양 유럽에서 주로 인상파가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대표적으로는 고흐가 있죠. 원래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우중충한 색상을 주로 사용했어요. 당시 유럽 미술이 일반적으로 모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1855년 엑스포에 일본의 채색 화가 및 화가들이 제작한 100개 정도의 작품이 전시되었는데요.
당시 유행했던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 일본의 채색판화 우키요에를 보고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자포니즘이 시작되었죠. 고호도 영향을 받고 나니 이렇게 변했고 명작을 낳는 계기가 되었죠.